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강 반려동물 장려 행정과 제5강 법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자녀 수도 줄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움이 생긴 반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주의적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1조 6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각종 전문점, 동물병원 등 여러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이 4천여 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업종이 등장하며 차별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수명이 약 15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필요한 모든 용품과 서비스를 매장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친절한 서비스와 철저한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직종으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외에도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료와 식품을 함께 판매하며 반려가족들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견샵, 미용샵, 병원, 종합백화점, 번식장, 카페, 택시 및 택배 전용 스튜디오 및 사진작가, 훈련소, 장례업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동물 장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동물 장묘업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의 사체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또는 건조, 멸균이나 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이 있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 장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을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물 장묘업을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례식장의 경우 분향실을 갖추어야 하며 납골 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의 경우는 화장로에서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공간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로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 장묘업 등록에 있어 법률상 결격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동물 장묘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동물 장묘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 작업 녹화 영상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동물의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동물의 판매 기능 원령, 건강 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셋째, 동물 사체에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넷째, 영업시설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다섯째,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여섯째, 그 밖의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으로는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1개월은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와 위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이 가중이 되며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준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행정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강 반려동물 장려행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장은 법규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장 반려동물 장사시설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